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3년 4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모두 19,065세대로 올해 월병 입주 물량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1,769세대, 비수도권에서 8,296세대가 입주할 걸로 조사됐으며 서울은 예정된 입주 물량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기록된 건설공사 계약 금액을 집계 분석한 결과 2022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66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96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 2월 서울에서 등록된 월세 1,000만 원이 넘는 거래는 총 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서울에서 이뤄진 월세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2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올해 이뤄진 월세 거래 중 2천만 원이 넘는 거래는 총 4건으로 가장 월세가 높은 거래는 서울 성동구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용 159.6제곱미터가 지난달 보증금 5억 원, 월세 2,8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올해 1,0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 거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예년보다 많은 월세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던 초고가 월세 시장도 글로벌 경기 침체를 피해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소장님께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내용에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현재 1세대 1주택자들한테도 이제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표준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올해 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내용이겠죠. 작년, 재작년에 세 부담이 워낙 또 크게 늘었었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거의 아우성을 치다시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이 이제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에 관련된 공동주택, 특히 이제 2023년도 올해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조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느냐. 전체적으로 18.61% 정도가 현재 세금이 하락을 한 겁니다. 18.61%가 줄어든 거고요. 거기에는 2022년도 적용했던 실제적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가 60%였습니다. 이게 이제 45%로 비율이 낮춰졌고요. 종부세 기준은 95%. 이거를 60%대로 다시 환원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실제적으로 거의 100%까지 육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이걸 현재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71.5%. 작년 2022년도에 71.5%를 69%대로 현재 낮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줄어든 거고요.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을, 기본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동안 6억에서 6억까지밖에 못 받았었는데 이걸 9억으로, 1주택자인 경우에는 11억까지였었는데 이걸 12억으로 어떤 기본공제 금액 자체를 높였기 때문에 세율 인하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20년 대비 약 20% 이상의 세부 부담이 감소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당연히 실제적인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이 되되 거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더욱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 입자가 건보료도 당연히 낮춰지겠죠. 거기서 월 평균 3.9%가 떨어진 거고요. 또 현재 부동산 등기할 때는 모든 사람들 주택을 구입할 때는 채권을 이제 구입을 합니다. 국민주택 채권 매입도 연간 1,000억 원이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형태로 가겠냐라고 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건 이제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르면 올해를 이렇게 낮추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그들이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표준지와 표준주택, 표준토지 가격과 표준 주택 가격을 봤을 때 표준 주택 현실화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현재 71.4%로 2022년도에 조정됐던 부분을 65.4%로 낮춘 거고요. 또 현재 주택 같은 경우도 57.9%대까지 현재 현실화율 조정을 했었던 거를 53.5%대까지 낮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금액별로 봤을 때도 15억 이상 9억에서 15억, 9억 미만짜리 주택이 있다 한다면 거기 봤을 때는 15억 이상은 현재 실제적으로 2020년도 수준으로 거의 환원이 된 거고요. 똑같습니다. 9억짜리, 9억 미만짜리도 똑같이 2022년도 수준으로 세금이 그만큼 대폭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21년도와 22년도에 워낙 또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국민들한테도 체감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이제 보유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금, 부동산에 대한 관련된 세금이 보유세는 다 내야겠죠.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에 71.7%대의 실제적인 어떤 현실화율을 69%대까지 낮춘 거고요. 단독주택은 60.4%를 현재 53.6%대까지 11.3% 떨어뜨린 거고요. 토지 같은 경우도 74.7%대까지 현실화율을 현재 65.5%, 12.3% 정도로 떨어뜨린 거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부터는 좀 세금 부담이 작년에 재작년에 정말로 세금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올해는 조금 더 부담이 덜하다라는 내용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실화율이 이제 인하가 되고 또 뭐 거기에 따라서 집값도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8.61%.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올해는 18.61%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와 전전년도 봤을 때도 19.05, 17.20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치가 이제 높아졌던 것과 반해서 그만큼 수치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예전에 내던 세금 수준으로 환원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17.3%가 떨어진 거고요. 여기에서 공시가격 변동률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전국적으로 18.61%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있죠. 22.06%, 대구입니다. 그리고 인천 24.04, 대전,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경기 지역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집값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지역이고요. 어떻게 보면 집값 상승의 요인이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랐던 지역들입니다. 물론 세종시는 빼고 그렇다 하지만 뭐 수요가 그만큼 뒷받치는 지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지역에 많은 어떤 그 투자 또는 이제 수요들이 많이 몰렸었다라는 반증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공시가격이 그만큼 또 집값도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상태로 계속 세금을 물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많은 폭으로 인하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가격을 봤을 때 딱 중간값, 이 중간값이 중요한 이유가 평균 가격입니다. 이게 가격이 중위 가격이 얼마 정도 형성되냐에 따라서 이제 하위와 상위가 나눠지겠지만 그 중위 가격이 정말로 어떤 형태로 현재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지는 게 현재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평균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공시가격 중위값을 보시게 되면 2013년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중위 가격도 떨어진 거죠. 중위 가격도 떨어져서 현재 실제적인 전국도 1.92에서 1.69. 그러니까 실제적인 1억 9,200만 원에서 1억 6,900만 원 떨어진 거고요. 거기에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3,3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 얘기는
중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실수요자들한테도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지역들 봤을 때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도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집값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또 현재 대출 규제도 좀 완화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요들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얘기. 그동안에 좀 숨지고 있었던 수요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실제적으로 1세대 1주택자들은 조금 더 혜택이 더 많습니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들,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혜택이 많을 테고요. 그래서 보유세 변동률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2020년 대비 28.4%, 2022년 대비 28.9%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로지 실제로 집 한 채밖에 없는 어르신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현재 소득이 없고 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작용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현실화돼서 실제적으로 거의 뭐 대폭 인하가 되면서 30%대까지 현재 떨어지고 장기 보유 공제 뭐 50%를 가정한다 했을 때 이 수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보유하시고 한 세대 1주택자 오랫동안 장기적인 보유하신 분들은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혜택이 많을 수 있다. 거기에 지역가입 특히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모든 부동산을 갖고 계시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데 또 이제 그중에서는 지역가입자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지역가입자가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현재 8,400만 원 기준은 부터 12억 6천만 원까지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세금들이 재산보험료도 좀 떨어졌죠. 재산보험료로 떨어졌는데 10억 원이 넘어가는 거는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 뭐 19만 7천 원에서 9,129원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또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억 원이 넘어가는 것들은 좀 높아졌지만 이제 작년 기준으로요. 내년 올해 기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2만 2천 원 정도, 최대 12억 원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실제로 2만 2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다. 이건 지역가입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재산공제가 보통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좀 개편이 되고 작년에 9월 달에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산공제를 5천만 원까지 확대를 했거든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 가격이 형성된 거고요. 현재 실제로 공시가격 내리고 재산세 보유세 떨어지고 거기에 건강보험료 연결돼 있는 건강보험료까지 세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뭐 효과는 굉장히 더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택 채권 매입액도 현재 부담 감소가 실제적으로 3억 원이냐 15억 원짜리냐 공시가격이죠. 이거는 봤을 때는 부담이 현재 27만 원에서 103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싼 주택은 더 많이 내겠지만 그만큼 현재 이 부담이 더욱더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조금 더 현재 실제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변동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공시가격 1억 7천만 원 이하짜리 주택 서울에 있는 이건 소득이 없고 다른 데서 사이 없고 1인 가구여야지만 당연히 소득 인정액을 현재 실제로 13만 8천 원 을 해서 중위소득 30% 58만 2천 원 정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2024년도는 금액 자체가 좀 달라졌죠. 1억 7천만 원이 아니라 1억 4천만 원까지입니다. 1억 4천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된 세금, 거기에 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뭐 취득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들이 계속 대폭 인하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하나 조금씩 이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길이 좀 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이게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시 소장님의 이 세미나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지역 갭 투자 공략을 주제로 1:1 대면 세미나 상담 진행하는데요. 자세한 예약 문의나 장소 등은 아래 나가고 있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영시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또 3룸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언주역 부근에 위치한 자세한 지역부터 입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강남 지역의 2020년도 수준의 가격입니다. 굉장히 초저가의 현재 물건이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 9호선 언주역의 최역세권 3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위로 봤을 때 7호선 학동역이라든가
2호선 역삼역, 거기에 또 신분당선, 또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된 지역,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다 보여지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크게 또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이제 업무와 상업시설로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연결되면서 총 이제 9개 정도의 전철역이 이제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주역 주변에 말씀드린 대로 초역세권 3분 정도 거리고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실제적으로 또 가깝게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이제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변에 또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강남역이 이제 배우상권이라든가 지하 쇼핑몰, 백화점 시설부터 면세점, 공항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권역 자체가 워낙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주변에 있는 어떤 편의시설들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그런 시설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또 젊은 세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실제적인 또 그 주변에 또 상업 지역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보게 되면 각 전철역마다 강남역 같은 경우 물론 다른 역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봤을 때 어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느냐 그게 문제겠죠. 보시면 연주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들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 주변 주거 복합이라든가 업무 또 상업시설들이 늘어난다. 그 주변에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체가 또 크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용도 변경까지 같이 이룰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지는 언주역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죠. 유형 3으로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 조정 검토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의료시설도 굉장히 좋죠. 걸어서 의료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병원 사거리 여성의학연구소라든가 관련된 시설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그 주변에는 차병원과 연결된 의료관광특구가 또 지정된다라고 또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그 차병원과 연결된 그 의료시설들의 신축 빌딩 착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착공이 되고 또 완공이 되고 이러면서 이 주변의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젊은 층들의 인구 유입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 이제 9호선 삼성역에 있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강남 지역에서 가장 큰 개발 면적을 자랑하는 영동대로 통합개발뿐만 아니라 국제로 복합지구 이것들 보시게 되면 잠실종합운동장, 탄천 종합 또 한강 정비건설까지 같이 들어가고요. 그 주변에 이제 현재 공익부지, 의료원부지라든가 한국전력부지, 한국감정부지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이미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듯하고요. 거기에는 호텔, 컨벤션, 판매, 전시, 컨벤션 센터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타 어떤 파생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면을 보시게 되면 우측에 좌측에 보여주시는 게 5개 원으로 나눠져 있죠. 현재 역사 체험이라든가 전통문화, 또 현재 스포츠 특화라든가 가장 중심에 마이산업, 거점, 컨벤션, 전시, 호텔, 쇼핑 거기에 또 공연 문화, 지식 기반 업무 호텔이라든가 국제 업무 문화 거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상층은 저렇게 5개 구간으로 나눠서 개발이 되고 지하 구간은 많은 인구가 유동되기 때문에 당연히 GTX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인구들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GTX 노선이 A 노선, C 노선 거기에 위례신사라든가 현재 공항버스 탑승 로비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 각 층마다 환승센터, 환승역이 생기고 그 이용객들을 이용할 수 있는 영동대로 통합개발이 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이것들 굉장히 강남 지역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시세입니다. 투룸이 3억 1천만 원이고요. 쓰리룸이 4억 5천만 원. 임대금액 2억 9천5백만 원, 3억 6천만 원이고요. 투자 금액이 정말로 소액입니다. 1,500만 원에서 9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천만 원 보증금을 120에서 140.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9호선 어근지역 초역세권에 강남과 서초 연결하는 지점에 대형 상권들, 그중에 유통시설들 워낙 많은 지역, 또 현재 쓰리룸 같은 경우는 복층식 쓰리룸이고요. 화장실이 2개입니다. 화장실이 2개 갖춰져 있고요. 전용 면적이 위로 합치면 20평이 넘습니다. 이런 주택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강남,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볼 수가 없는 물건들이죠. 투자 가치 상승한 가능한 강남 서초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투자 가치는 더욱더 내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지역 한번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테헤란로인데요. 테헤란로에는 사실상 업무 시설들이 워낙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항상 있는 지역이죠. 그 주변에는 현재 생활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직장인구, 특히 2030 젊은 세대라든가 또 1인 창업가들 이런 세대들의 또 적극 지원하는 정부 대책도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삼성동과 연결된 역삼역, 강남역까지 연결된 부분 이런 것들이 테헤란로의 계속 가장 그 중심의 메인 축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코롱이라든가 대기업들이 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롯데라든가 코롱 같은 경우도 이제 또 개발을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에도 인구 이입은 또 불보듯 뻔할 테고요.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유동인구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철역은 역삼역과 강남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전철역에서 도보 한 2, 3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로 복합지구가 또 자리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주변에 사실 이 업무 구조, 특히 이 주변의 법인체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게 되면 이 주변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나 IT 기업들이 많고 그 주변에 엔터테인먼트 연예 기획사들이 워낙 많다는 얘기는 젊은 2030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혼자 사는 1인 여성 직장인들도 그만큼 많습니다. 깨끗한 구조의 오피스텔들, 깨끗한 또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을 원하는 수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비율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테헤란로 상업지역이다 한다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대 차익도 볼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대지 지분이 2평, 3평, 4평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시세들을 끌어올린다. 이건 시대 차익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다라고만 또 치부하기는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 강남구 2030, 그때 2030년도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실행 전략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벨트를 묶어서 이제 개발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벤처 산업 벨트가 테헤란로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포함된 거고요. 이 지역에는 금융 IT라든가 마이스 관광, 국제업무 상업 지역으로 현재 더욱더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신사 노년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업의료 관광이라든가 압구정 로데오부터 학교까지 연결된 한류 관광이라든가 양재부터 또 수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의료 R&D 산업 벨트 이런 것들이 각 벨트별로 해서 개발이 되지만 붉은색 라인이 가장 크게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게 되면 강남, 역삼, 선릉, 삼성이 포함되어 있다. 메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투자 가치 더욱더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일환으로 르네상스 호텔의 복합개발지구로 이제 개발이 됐죠. 당연히 업무 시설이 확충된 겁니다. 당연히 이 주변의 테헤란로 축은 당연히 업무 시설이 더욱더 확충돼야 된다. 국제로 복합지구가 또 연결된 지점이다 보니까 업무 시설도 확충이 돼서 현재 별개의 동으로 35층짜리가 신축 완공돼서 현재 각 층마다 현재 입주하면서 이 주변 인구들이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삼성동 뿐만 아니라 대치동까지 연결된 또 잠실까지 연결된 대형 개발 프로젝트죠.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잠실 종합운동장, 탄천, 한강 정비곤역 같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지하공간까지 개발되는 개발 면적 자체가 워낙 크고요.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재 전시장, 공연장, 호텔, 판매소, 오피스까지 같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본사 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런 기대 효과들이 더욱더 커질 테고 또 기타 업체들, 파생 기업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 인구가 거의 100만 명 이상 폭증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하공간 개발 같은 경우는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급행철도, 남북 급행철도까지 같이 연결된 지점이고요.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환승역이 생기고 이를 50에서 60만 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거대 지하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현대자동차와 현재 롯데치전까지 연결된 업무지구에는 상업시설들이 허용 용적률이라든가 기준 용적률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 가치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입니다.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까지 임대 가능하고요.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투자 금액이 소요된다. 또 2천만 원 보증금을 110에서 140만 원 정도 임대 금액,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투자 금액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의 상업지를 구입하시는 거고요.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 임차 수요, 또 수익률 높기 때문에 노후 수생활 보장될 테고요. 금리도 조금 안정되게 되면 현재 수익률이 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토지가격 급등으로 해서 시세 차익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다 생각하시고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테헤란로에 위치한 오피스텔 장점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지역 소개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께서 강남 지역 갭 투자 공략을 주제로 1:1 대면 세미나 무료 상담도 진행하시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은 02-315-31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정보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이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었던 서울시 개발 계획들 중에서도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한강 르네상스 2.0 버전으로 발표가 한번 됐었었죠. 자, 한강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을 개발하면서 주거의 그런 활용도를 높이고 그런 도심 복합적인 공간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개발 계획들이었습니다. 다양한 업무 시설들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주거의 환경들 그리고 친수 환경을 더욱더 강조하고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서울시로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2025년부터 이제 착공을 들어간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 계획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졌었을 때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지역들도 또 있겠습니다. 당연히 한강 주변에 있는 지역들인데 이 지역들 중에서도 또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부동산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을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지역 만나보실 곳은요.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동. 재개발의 그런 환경 조성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사업도적인 면에서 굉장히 빠른 추진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서울의 최중심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구, 문배동으로 오늘 두 곳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두 지역, 용산구와 또 광진구까지 알아볼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광진구 자양동 지역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 지금 광진구, 마용성광에서 광진구 하면은 이제 성동구와 가장 가까이 연접되어 있기도 하면서 한강변을 바라볼 수 있는 아파트들 또는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 사업지가 가능한 지역들이 바로 자양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한강변을 끼고 있으면서 추후 강남 압구정 재건축과 청담동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 지구와 함께 더불어서 이곳의 재개발 사업지들이 굉장히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광진구 자양동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광진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양동이라든가 자양 4구역이 가장 유명합니다. 지금 현재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으로 묶여 있으면서 이곳이 앞으로 한강변을 바라보는 아파트가 구성될 것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한강변 수변 계획들을 잡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층고 제한을 35층이 아닌 50층까지 복합적인 그런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아닌 입체적인 공간으로서의 그런 아파트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랜드마크급의 아파트들이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적인 부분이나 앞으로의 그 구성됐었을 때의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스트 자양 4구역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느 쪽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그런 노후도와 함께 더불어서 사업성 평가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곳 자양 2동이 많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뒤 개발 호재에서 이 구역을 한 번 더 제가 집중 조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곳이 밀집되어 있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들, 단독주택들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추진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조합이라든가 이런 설립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런 입주 설명회들을 같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양 2구역이 앞으로 아파트가 구성이 됐었을 때는 4구역만큼이나 그 수혜를 같이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시너지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구의역 인근에는 지금 현재 구청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신축 청사의 그런 청사진으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많은 개발들이 이곳 광진구로 밀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강 뚝섬 한강공원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의 그런 그 수변 공원들을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또 배우 주거지로서의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인근에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면 임대 수익 또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가 바로 길 하나 차이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학생들의 그런 임차 수요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성들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수동 하면은 이제 성수동 카페거리라든가 성수 전략 정비 구역들 굉장히 많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죠. 그래서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압구정 재건축과 함께 더불어서 반포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재건축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될 것이고요. 성수동 카페거리 그리고 건대 입구역 주변의 상업거리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실질적인 먹자골목이라든가 또는 이런 상업시설들이 확충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리들이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공시지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유동인구의 그런 증가로 인해서 이제 또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주변의 토지들도 같이 함께 가격 상승과 또 개발 가치들이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성수동 과 광진구 자양동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유동 인구들을 계속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하 공간을 지상철로 구성되어 있었던 2호선들을 지하 공간으로 이제 밀집시켜서 교통편들을 지하로 구성시키고 지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지상 구간들을 지하 검토 중인데요.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지상철이 굉장히 또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부분에서 딱 그
건대라든가 이런 지역들, 뭐 성수동이라든가 뚝섬을 보시면은 딱 그 2호선만 기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지하화를 시키면서 많은 그런 개발 가치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동구라든가 광진구에서는 계속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재적인 호재가 될 것이고요. 결국은 지상철이 10년 뒤, 20년 뒤 끝까지 계속 가진 않겠죠. 결국은 지하화가 구성이 될 텐데 그것이 단기간 내에 뭐 1, 2년 뒤에 진행될 것은 아니고 잠재적으로 추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호재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기대 가치가 되지 않을까. 정말 메모드급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의역 인근에 말씀드렸었던 재정비 촉진지구,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계획들이 나온 지는 꽤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 2024년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의역 인근에 이곳이 개발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KT 부지 자리를 개발하면서 복합타운이라든가 행정 서비스 그리고 광진구의 통합 청사가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0개 동 정도로 복합타운이 조성이 될 것이고요. 30층 규모의 업무 빌딩과 그리고 호텔, 오피스텔, 뭐 이런 비즈니스 빌딩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되고 주거용 아파트도 이곳에 조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곳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바로 인근 라인에 자양 2구역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너무 노후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운행되고 있는 버스들도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환승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복잡하고 부족합니다. 너무 낙후되어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남부터미널의 그런 현대화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동북부 지역에는 동서울 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하 7층부터 지상 40층까지의 대규모 건물이 조성이 될 것이고 이곳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버스 터미널이죠. 광역버스들이 같이 함께 들어설 것이고요. 그런 환승센터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상업시설로서 변모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에 착공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르네상스 20 프로젝트 지금 현재 2.0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레이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번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변을 서울을 정말 한강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시켜서 이곳에 많은 관람객들 그리고 관광객들 그리고 많은 서울시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인들의 이목을 굉장히 집중 포커스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그런 수요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강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서울시의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개발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성수동 뚝섬 한강공원 인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곤도라 한강을 가로지르는 곤도라가 조성이 될 것으로 첫 번째 발표가 됐었던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약 55개 정도의 개발 계획들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한강변 인근에는 약 90개 단지 정도의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단지들에 대한 규제 제한들을 완화시키고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바로 그레이트 한강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앞으로는 한강변 주변 지역들의 그런 그 층고 제한이라든가 스카이라인들이 형성될 수 있는 재건축 사업들 그리고 재건축 사업들이 같이 함께 30년 차 이상된 아파트들이 조성됐었을 때는 재개발 사업도 같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지로서의 그런 기대감들도 굉장히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강변에서 재개발 사업지 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용산구 인근 지역들이라든가 또는 광진구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광진구 자양동 라인들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가능한 저밀도 주택들, 빌라들이 위치하고 있는 개발 사업지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예전처럼 뉴타운 사업이라든가 또는 재개발 사업지로서의 이런 구역 지정을 통해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또 수익성이라든가 또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신축 빌라가 중간에 껴있다면 이런 사업
사업성적인 변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적인 부분에서 딜레이가 많이 되는 그런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좀 추진하고 있느냐, 바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두 가지의 컨텐츠로 바로 재개발 사업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주택들 필지를 모아서죠,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정비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일단 면적 자체가 1,500제곱미터 이상만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소규모의 택지만 가지고도 모아서 이런 모아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모아타운들이 1개, 2개, 3개 모이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지들이 조성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아타운은 우리 지역들만 가지고도 개발이 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제 추진을 하면서 추진이라는 설립이 생략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공공기여라든가 국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의 확충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 자양동, 자양 4구역도 모아타운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자양 2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뭐 뉴스들의 언론 기사들만 보더라도 남은 한강변 개발 입지 자양 2동 이주 수요 많아지고 새롭게 각광을 받는다. 작년 뉴스가 나왔었고요. 한강변 광진구 일대, 자양동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는 모습들, 계속해서 광진구 자양동이 개발 환경이라든가 또는 입지라든가 교통적인 부분들, 그리고 개발될 수 있는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광진구 자양동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제가 자양 2동, 지금 이곳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성 검토 구획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곳 1구역을 지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1구역이 앞으로 모아타운으로 약 168세대 정도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조감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임시 추진위원회 설립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런 사업 설명회가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 먼저 좀 움직이셔서 보실 수 있으시면은 굉장히 앞으로의 그 기대 가치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양동 예상 시세 금액은요, 지금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용 면적 8평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 8평의 실사용 면적은 한 1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방 하나에 거실이 구성되어 있는 1.5룸 풀옵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1.5룸 누가 쓸 수 있느냐? 바로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죠. 주변에 건국대학교가 입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바로 한강만 건너가면은 강남이 위치하고 있고 잠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또 성수동 라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바로 이곳을 배후 주거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남이라든가 잠실, 그리고 성동구에 비해서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그 임대료를 가지고 이곳에 임차 수요를 맞출 수 있는 투자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1.5룸이고 전용 면적이 8평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재개발이 돼서 썼을 때는 지분율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분율이 약 7평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6.5평에서 7평 정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됐었을 때도 충분한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매매 금액은 4억 6천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를 놓으신다면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 자, 요즘 빌라 전세하고 월세 굉장히 좀 매매 거래가 많이 임대차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이런 대출들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3억 원 이하의 주택들은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놓으면 바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봄 시즌이기 때문에 이사의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번 여름이라든가 가을까지도 가시더라도 앞으로 계약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모습, 공실 걱정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투자 금액은 2억 원으로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할 수 있는, 또 아무런 재개발 사업지가 아닌 한강변을 끼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2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 수요로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월세로 보신다면 약 보증금 3천에 90에서 100만 원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출 규제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 금액 2억 3천만 원 정도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 5가지. 지금 현재 한강변 모아타운 후보지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만 하더라도 2025년까지 약 100여 개 장소 정도를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20여 군데에서 30여 군데 정도가 또 후보지로 오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될 텐데 그곳의 후보지로서 자양 이동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압구정 과 청담, 성수동 그리고 송파, 잠실 라인들의 상급지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광진구만 하더라도 좋은 지역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광진구만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인근 주변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압구정이라든가 강남, 청담 그리고 성수동이라든가 송파 라인들이 더욱더 좋은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근 지역들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에서 상급지로서의 그런 우수성들을 보여줄 수 있고 지금 현재 2호선과 7호선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사통발달, 교통의 접근성들이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풀옵션입니다. 지금 현재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직장인들이라든가 직주 근접성 그리고 대학가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임대에 놓으시기 굉장히 편리한 투자처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레이트 한강 르네상스 지금 현재 한강 르네상스 2.0 버전으로 해서 핵심 입지 사업 한강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광진구 자양도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1.5룸 여러 가지 좀 매력적인 투자점들이 있는데요. 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입니다. 1호선 남영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용산구 문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자세한 입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중심 한강, 그리고 한강의 중심 용산입니다. 용산은 서울 3도심이죠. 서울 CBD, 그리고 도심 지역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 서초 라인의 최중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 내에서도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문배동인데요. 바로 신용산역과 용산역 그리고 서울역 사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배동은 용산 민족공원을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했었던 그레이트 한강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조성되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바로 이곳이 문배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업무도시로서의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졌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이곳 서울역도 북부 역세권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환승센터 조성들을 위해서 지하화가 같이 함께 지상철들이 지하화가 조성이 될 것이고요. 문배동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문배동에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하 구간에는 수색 광명 고속철도와 신안산선, 신분당선, 또 GTX A 노선과 B 노선 무려 5개의 광역철도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7개의 노선들, 1호선과 4호선을 비롯한 7개의 노선들이 포함되게 된다면 무려 12개의 지하철 노선이 서울역으로 환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안산선 지금 현재 이제 개발이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2024년 내년에 완공이 목표가 되어 있고요. 자, 매매 금액은 5억 2,500에서 5억 3,500만 원입니다. 임대를 놓으시게 될 경우에는 1억 5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의 시세로 투자가 가능하신데 자, 이거 중요한 거 지금 현재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한강변들이 보일 수 있는 전망 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무려 4년 전 분양했었던 금액 그대로 회사 보유분이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도에 분양했었던 가격대 그대로 가격 상승을 보지 않고 그대로 내놨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 금액은 2천에서 월 160만 원 정도 예상이 가능하시고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죠. 실투자 금액은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1억 5천에서 1억 5천 5백만 원으로 투자가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국제업무지구의 가장 큰 수혜지 문배동입니다. 그리고 민족공원이 바로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개발 이후에 임차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소,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군 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개발 수혜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 용산 내 트리플 역세권으로 접근이 가능한 서울 최중심 지역 오피스텔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문배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박대근 대표님의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1주택자 갈아타기 투자와 매수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시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023153-2668번 통해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